오늘은 405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예, 405번부터 봐보죠. 그래서 이제 미분모 소화 설비 쪽인데, 405번이 건축물의 모든 부분을 완성한 시점부터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성능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완공한 다음에 연 1회 이상 그렇게 성능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406번은 배관의 수리 계산 시 설계된 최대 방출량으로 방출하여 배관 내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배관 내 이물질이 있으면은 이제 미분모 헤드가 막히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제거하라는 것인데, 배관의 수리 계산 시 설계된 최대 방출량으로 방출해서 가장 세게 해서 그렇게 충분한 시간 동안 이물질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애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7번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라는 것인데, 답을 한번 봐보면 405번은 미분모 소화 설비의 청소, 유지 및 관리 등은, 그래서 미분모 소화 설비에 있어서 청소하고 또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이제 그런 것은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설비에는 이런 기준이 없죠. 연 1회 이상 뭐 청소해라 그런 기준이 없죠. 화재안전 기준에. 그 다음에 406번은 미분모 소화 설비의 배관 등의 청소는, 배관 청소, 이물질 제거하라는 것이고, 미분모 소화 설비의 배관 등의 청소는 최대 방출량으로 방출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미분모 소화 설비의 성능 시험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성능 시험이, 그래서 어디엔가 기준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실제로 설치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성능 시험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5번부터 6번까지 제목이 미분모 소화 설비의 청소, 유지, 관리 기준입니다. 청소, 유지, 관리, 배관의 청소, 또 성능 시험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8번부터는 이제 포소화 설비로 넘어가는데, 408번은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펌프가 물을 가압해주면 그 가압수가 저장 탱크에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 이제 저장 탱크에 있는 소화약제가 밀려서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벤츄리관에서 물하고 만나서 혼합돼서 이제 그렇게 방출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답은 봐보면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관. 그래서 발포기는 이제 헤드나 방출구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펌프하고 발포기 사이에 이제 벤츄리관이 있고, 그러면 이제 벤츄리 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흡입, 벤츄리관이 흡입하고 이제 펌프 가압수가 저장 탱크에 압력을 가하면 그게 이제 밀려 올라와서 혼합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포셔너 방식 중에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 정의입니다. 정의.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이란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09번은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포소화약제를 이제 펌핑 해주는 압입용 펌프가 별도로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압입용 펌프를 소화약제를 밀어주면 이제 중간에서 혼합돼서 물하고 혼합돼서 이제 방출되는 방식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답을 봐보면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그래서 여기 펌프는 이제 물을 보내주는 펌프고, 그 펌프의 토출측 관에다가 압입기를 설치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토출축에 압입기를 설치하고 그 압입기에 이제 또 압입용 펌프로 소화약제를 밀어주면 압입기에서 물하고 소화약제가 혼합돼서 이제 그렇게 방출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정의,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10번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뭐 피해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는 항상 기본이죠. 그 다음에 411번은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래서 포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물하고 소화약제하고 섞여서 이제 포 수용액이 나중에는 포로 그렇게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장애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2번은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네. 점검에 편리한 장소도 항상 기본이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 그리고 413번,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 압력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제 평상시 압력이 없다가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것, 아니면
평상시에 이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면 이제 그런 곳에 압력계, 당연히 압력이 얼마인지 체크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압력계를 설치할 것. 414번은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액면계는 그 액체의 수면, 이제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게 액면계죠. 계량봉, 양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래서 어떤 양을 측정할 때 액면계 아니면 계량봉, 이런 걸 설치할 것. 그 다음에 415번은 압력계, 액면계, 이제 계량봉도 있고, 또는 글라스 게이지 등 점검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그래서 압력계는 압력을 체크하는 것이고, 액면계, 글라스 게이지도 이제 글라스 게이지는 유리로 된 이제 그런 어떤 창이나 아마 그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 해놔야 점검할 때 할 수가 있고, 또 유지 관리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설비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내용인데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답을 봐보면 410번에 피해는 피해인데 이제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막상 화재가 나면 접근할 수가 없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 없는 곳에 재해, 뭐 산사태 이런저런 재해로 인한 피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기온의 변동으로, 그래서 포의 발생의 장애를 이제 얼어버리면은 안 되겠죠. 포가 발생이 안 되겠죠. 겨울에 얼어버리면. 그래서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 다음은 뭐 점검에 이렇게 나오는데,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그래서 소화약제가 변질돼 버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소화약제 성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그래서 어디 막 지하 깊숙이 해놓으면 뭐 습기도 많이 차고 하다 보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413번은 가압 송수 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 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그래서 펌프가 있기 때문에 가압 송수 장치가 있죠. 그리고 또 포소화약제 혼합 장치, 프로포션의 이것의 기동에 따라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것, 이제 그런 곳에는 압력계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이제 포소화약제 평상시에는 쓸 일이 없으니까 저장량이 그대로 있겠지만, 어찌됐든 약재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면계나 계량봉 설치하고요.
저장량. 예. 그 다음에 포사약제 그게 아니고 저장 탱크에는 415번 저장 탱크에는 압력계, 액면계, 글라스 게이지. 그래서 이제 저장 탱크는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탱크죠. 그래서 저장 탱크에 압력계, 액면계, 글라스 게이지, 이제 기타 필요한 거 설치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 설치 기준입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마지막 내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추가된. 이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416번은 이제 지문이 긴데 가압 송수 장치, 수동식 개방 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 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방사 구역 및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가압 송수 장치는 펌프고 이제 수동식 개방 밸브는 수동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밸브. 수동식 개방 밸브를 작동시키면 그 이제 일제 개방 밸브가 작동하고 이제 2차 축으로 포 수용액이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소화약 혼합 장치, 프로포셔너 이제 이런 걸 기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사 구역이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17번은 이제 가압 송수 장치 일제 개방 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 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하되 동계로 우려가 있는 장소에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 장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가압 송수 장치 그리고 이제 위에는 수동식 개방 밸브였는데 아래에는 일제 개방 밸브에 그리고 이제 소화약 혼합 장치는 위에나 아래나 똑같죠. 예, 기동. 그리고 동계를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제 자동식을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 이제 감지기를 사용해서, 그래서 전에 원문을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제 개방 밸브니까 일제 개방 밸브가 바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포 수용액이 이제 넘어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식 기동 장치에는 자탐 연동 외에도 헤드를 이용한 자동식 기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동계를 우려가 있다면 이제 헤드를 이용하면 안 되고 자탐하고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18번은 방사 구역마다 일제 개방 밸브와 그 일제 개방 밸브의 작동 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하고 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그래서 방사 구역마다 일제 개방 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포소화 설비에는 이제 유수 금지 장치가 사용이 안 되고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 헤드가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그러니까 밸브도 유수 금지 장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제 개방 밸브. 그래서 그 일제 개방 밸브 또
작동하면 발신부의 일제 개방 밸브가 작동했다, 열렸다. 그런 발신부를 설치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압력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수신기, 이제 이 포소화 설비 수신기를 이야기하죠.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야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제 개방 밸브가 작동했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봐보면 그래서 416번에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 장치는 직접 조작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그래서 이제 수동식 기동 장치 그렇게 하고 그게 수동식 기동 전에 내용에는 없어요. 새로 생긴 내용이니까 수동식 기동 장치가 가압 송수 장치, 그 다음에 수동식 개방 밸브, 소화약제 혼합 장치 이것을 기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방사구역 특정 소방 대상물에 또 적합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417번은 이제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 장치는 자동화지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동식 기동 장치의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감지기 아니면 헤드. 그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역시 가압 송수 장치, 일제 개방 밸브, 소화약제 혼합 장치 기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결의 우려가 있다면 이제 헤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감지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동화지 탐지 설비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뜻이고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포소화 설비는 교차회로 사용 안 해도 돼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일제 개방 밸브지만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교차 회로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포소화 설비에서는 이제 같은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데 교차 회로로 안 해도 되고 그냥 단일 회로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불안하니까 교차 회로를 사용을 해요. 현장에서. 그 다음에 418번은 이제 418번은 포소화 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 경보 장치에는 그래서 이제 기동장치니까 수동도 포함되고 자동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작동하든지 간에 이제 자동 경보 해주는 그게 필요하다 그거죠. 자동 경보 장치 어떤 것이 작동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자동 경보 장치에 이제 방사 구역마다 일제 개방 밸브 설치하고 그리고 일제 개방 밸브 발신부를 설치하고 또 수신기 설치하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포소화 설비 기동장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NFPC 화재안전 성능 기준. 그래서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이긴 한데 약간 틀을 바꿔서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NFPC 기준이. 그래서 모양새가 약간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NFPC 기준이 포소화 설비 기동장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아니 이제 뒤에 NFTC 기준은 네, 책은 물론 다르죠. 이제 그 검색해 보면 나와요. 네. 네, 그거하고 달라요. 네. 이제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틀이 이제 약간 바뀌었으니까. 네. 그래서 12월 달에 그게 바뀌었으니까 공부한 이후에 네, 작년 공부한 이후에 검색해 보면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네, 기동장치 기준이었고 이제 419번 봐보면 이제 가압 송수 장치, 수동식 개방 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 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거. 네. 방금 전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약간 모양새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것은 NFTC 기준인데 이제 원래 있던 내용이고요. 가압 송수 장치 똑같은 것이고 420번은 방사 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그래서 방사 구역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제 가스계처럼 이제 선택 밸브가 있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그 다음에 421번은 이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이제 기본이죠. 유효한 보호 장치를 설치할 거. 이제 아무나 손대지 못하도록 얘들이 뭐 호기심에 만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호 장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22번은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그래서 기동장치니까 수동식 기동장치를 말합니다. 조작부니까. 그리고 접결구는 이제 호스를 연결하는 접결구. 그래서 호스릴 포소화전 설비에서의 접결구, 아니면 포소화전 설비에도 호스 접결구가 있으니까 이제 표지를 기동장치 조작부, 가스계에도 이제 이런 표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걸 누르면 작동하겠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표지. 423번은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 장치는 방사 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그래서 이제 수동식 기동 장치는 뭐 방사 구역에 하나 이상 당연하죠. 최소 1개죠. 그 다음에 424번은 이제 그중 1개는 각 방사 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아니면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그래서 방사 구역 근처에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1개는 화재 감지기 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이제 하나는 수신기가 있는 곳. 그래서 2개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결 송수관 설비의 그 펌프 기동 장치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송수구 근처에, 하나는 수신기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답을 한번 봐보면 419번은 직접 조작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똑같죠. 416번. 다만 그 뭐 수동식 기동 그런 말이 없을 뿐이고 좀 간단하게 나왔을 뿐이고 어찌됐든 수동식 기동 장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20번은 2 이상, 그래서 둘 이상의 방사 구역을 가진 포수화 설비에는 방사 구역이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요. 그리고 421번은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 보호장치 설치. 그래서 기동장치의 조작부니까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니까 이제 수동식 기동장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422번은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적결구에는 이제 표지를 하라는 거죠. 기동장치 조작부, 적결구, 표지. 423번은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는 1개 이상이. 그래서 차고, 주차장에 그 가끔 설치되어 있어요. 주차장에 포소화 설비가. 그래서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설치 대상 기준을 봐보면 차고나 주차용 건축물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뭐 주차용 건축물이면 800제곱 이상, 뭐 차고 주차장이면 200제곱 이상이. 그러니까 물 분무 등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면은 이제 야외 그 5개 주차장이면은 그게 뻥 뚫려 있으니까 가스개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 분무 등 하면 물 분무, 미분무, 포, 가스개, 고체 에어로졸, 강화 그렇게 되는데 가장 적당한 게 포밖에 없어요. 물 분무, 미분무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소화 설비가 차고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4번은 항공기 경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 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래서 차고 주차장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항공기 경납고는 이제 좀 규모가 크겠죠. 뭐 대한항공 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각 방사 구역마다 2개 이상. 하나는 가까운 곳, 하나는 수신기 쪽에. 그래서 제목이 이제 포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NFTC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재 안전 기준이 보통 NFTC 기준으로 갔어요. 그 외에 이제 좀 정리해서 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성능 기준이에요. 포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기준이었습니다. 자동식 기동장치 기준은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좀 쉬었다 하시죠.